역사 좀 안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열린 퀴즈. 하지만 역사의 진실을 제대로 아는 자만이 풀 수 있는 레알 역사 퀴즈. 안녕하세요. 염수연입니다.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네, 레알 역사 퀴즈 생방송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도 이제 실시간으로 퀴즈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문제의 답을 알고 있거나 궁금한 점, 또 제작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페이스북에 마음껏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나도 도전하고 싶다 하는 분들도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러 한국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한국사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사 시험 때문에 머리 아프시면 이 레알 역사 퀴즈를 보면서 머리도 식히고 문제도 같이 풀면서 재미있고 편안하게 역사 공부를 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아, 좋습니다. 공무원 수험생분들 이 방송 애정하고 점수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본격적인 퀴즈에 앞서서 누구나 도전하는 퀴즈 나갑니다. 6회 레알 역사 퀴즈 누구나 도전하는 퀴즈는요. 초대 조선 통감으로서 우리나라 국권을 강탈하려 했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민족 독립 투사는 누구일까요? 인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페이스북에 댓글로 써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요. 바이오 NU에서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너무 쉬운 문제고요. 이게 혹시 설현 김똑강 사건 맞습니다. 네. 네. 레알 역사 퀴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레알 역사 퀴즈는요. 1라운드 몸풀기 퀴즈, 2라운드 본격 퀴즈, 3라운드 레알 퀴즈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우승자가 3연속 우승을 하면요. 역사왕으로 등극을 하고요. 결승전에 이어서 왕중왕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최종 우승자가 되는 과정에서 가져가시는 돈이 무려 얼마죠? 400만 원입니다. 네, 400만 원의 상금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자, 오늘도 승자, 패자 상관없이 본인의 점수에 1000을 곱한 금액을 상금으로 드립니다. 레알 역사 퀴즈 숨은 역사 고수님들 많이 도전해 주시고요.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도전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도전자입니다. 은찬파파님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우승자. 네. 지난주 보고 나서 따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궁금한데요. 딸이 굉장히 승부욕을 내더라고요. 틀리면 아빠를 구박하고 제 방인데도요. 그래서 생방인데 집에 갔을 때 심히 걱정됩니다. 아빠가 틀린 것 같고 또 어떻게 혼낼까. 은찬아, 아빠 혼내지 말아라. 따님을 위해서라도 오늘 또 이 연속 우승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죠. 네, 오늘 안 그래도 은찬이가 아빠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준비를 했다고 하네요. 또 제작진이 이렇게 수급을 해왔습니다. 예. 영상 보고 가실까요? 아빠, 퀴즈대 우승해라 화이팅! 아빠 나 그러고 타니를 갖다줘. 와, 너무 귀여워요. 야, 지금 은찬이가 몇 살이에요? 6살이요. 딱 귀여울 때인가요? 그렇죠. 귀여운데 또 그 반대면도 좀 있죠. 그러니까 저번 방송을 보고서요. 밑에 상금이 뜨는 거를 봤어요. 교육상은 좀 안 좋더라고요. 지금도 이게 아빠 응원 메시지인지 아니면 아빠 상금 탄 걸로 터닝 메카드 사달라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8.15 광복입니다. 네. 자신 있으십니까? 정말 조금 공부해봤는데요. 공부하면서 자신감을 더 잃었어요. 내가 정말 많은 걸 모르고 살았구나. 그래서 좀 어떤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예. 약간이나마요. 약간이나마. 네. 자, 두 번째 도전자도 만나볼게요. 오장군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얼굴이 벌써 빨개지셨어요. 네, 왜 닉네임이 오장군? 제가 네. 그 산악회 활동을 좀 오래 했는데요. 거기서 닉네임이 오장군으로 썼어요. 그냥 처음에 의미 없이 그냥 썼는데 그게 한 10년 되다 보니 계속 어디 갈 때마다 닉네임을 그냥 오장군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장군처럼. 뭐 장군처럼 듬직하셔서. 등치가 있다는 얘기는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고요. 네. 오늘 듬직해 보이세요. 아주 예, 화면이 꽉 감사합니다. 찼습니다. 네. 지난 방송 은찬파파님의 활약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아주 진짜 잘하시는 경쟁력 있는 상대로 지금
알고 왔고요. 나름 이제 처음에 이걸 출연을 결심했을 때는 열심히 해서 이겨야지라는 마음가짐을 가졌는데 그게 하루하루 공부가 연기가 되더라고요. 아, 내일부터 해야지 하다가 지금 거의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좀 힘든 상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오늘 우승자가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는 오늘 두 분의 활약을 너무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퀴즈 대결 들어가 볼까요? (1라운드) 몸풀기 퀴즈 8.15 광복에 대한 기본 상식을 다루는 스피드 진실 혹은 거짓 퀴즈와 서로에게 문제를 내는 역공격 퀴즈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스피드 진실 혹은 거짓 퀴즈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안대가 준비가 돼 있거든요. 안대를 써주시고요. 오른손에는 진실, 왼손에는 거짓 팻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문제당 점수는 10점이고요. 총 문제는 5문제 다 맞히면 50점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그럼 황쌤 첫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주세요. 잘 들으시고 함정이 있으니까요. 자, 광복절은 정부 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 기준으로 올해 69주년을 맞이했다. 진실 혹은 거짓. 거짓. 네, 두 분 동일한 답을 들어주셨어요. 자,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의 광복을 염원하며 설립된 조직이다. 진실 혹은 거짓. 네, 두 분 진실 들어주셨어요. 예, 일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네. 1943년에 열린 카이로 회담은 한국의 독립을 보장한 역사적인 최초의 약속이고 독립의 이정표가 된 회담이다. 진실 혹은 거짓. 네, 이번 문제에서 답이 갈렸네요. 갈렸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드릴게요. 광복 직후 미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였다. 진실 혹은 거짓. 네, 역시 이 계속 갈리고 있습니다. 문제에서도 네, 갈리셨어요. 자, 자, 마지막 문제 5번 황쌤 문제 주시죠. 드리겠습니다. 자, 해방된 후에 서대문 형무소에 갇혔던 독립운동가들은 더는 감옥 생활을 하지 않았다. 진실 혹은 거짓. 마지막 문제는 모두 거짓을 들어주셨네요. 자, 안대를 이제 벗어주세요. 황쌤, 진실 혹은 거짓 문제 다소 쉽게 출제가 됐나요? 그 우리 작가님께서 내주신 문제를 이번에는 그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8로 광복이 주제인데 약간 문제 스펙트럼이 좀 넓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거 숫자도 약간 꼼수가 있었고요. 그다음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더 오래된 감옥 생활을 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일부 이제 사회주의 활동을 하셨던 독립운동가들은 다시 그 감옥에서 한때 친일파들은 반공투사가 되고 다시 한번 고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취지에서 정답을 X로 달았습니다. 두 분 다 X를 드셨고요. 네. 지금 엇갈린 게 3번인데 3번은 카이로담 관련 이건 지금 설명을 조금 자제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생방인데 네. 왜 그렇게 될 건지는 저희는 알고 있는 거고요. 그 4번 문제가 엇갈렸어요. 대한민국을 합법적인 정부로 미국이 승인했다 안 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아까 은찬파파님이 아니라고요. 네. 그다음 오장군님은 예, 오라고 했어요. 미국이 임시정부를 합법정부로 승인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메가더 포고문을 보면 1조에 38도선 이남은 본인의 명령만을 따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상해 임시정부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해 임시정부의 한국 광복군의 무장해제를 지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1945년 8월 달에 우리가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김인구 주석께서 바로 귀국을 하지 못하고 그 한국 광복군의 정식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약 3개월 동안에 노력하시다가 어쩔 수 없이 무장해제 당하고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게 되는 게 우리 해방전후사의 큰 아픔 중에 한 가지죠. 아, 그랬군요. 은찬파파님 OX 문제 어떤 게 가장 어려우셨어요? 전체적으로 좀 헷갈려갖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함정인가? 아니면 이제 이게 좀 아하고 좀 약간 좀 틀리고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막 연도수 같은 경우도 좀 그쵸. 그건 좀 찍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그 연도수 할 적에
그 광복이고 건국이 그 연도로 해갖고 그래서 저는 X라 들었거든요. 근데 만약 연도로 했을 때는 바로 계산이 안 돼서 실은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네. 광복이라는 게 1948년 대한민국 수립으로 맞춰야 되는 단어일 수도 있거든요. 네. 실은 네. 1945년 해방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문제의 오류의 소지가 있지만 네. 그래도 이게 숫자가 지금 완전히 한 2년 틀렸잖아요. 네. 어떻게 가더라도. 그래서 지금 정답이 X가 됐습니다. 오장군님 어떠세요? OX 문제 풀어봤는데 은찬파파님보다 많이 맞추신 것 같으세요? 느낌에? 아니요, 제가 두 문제 틀렸을 것 같습니다. 점수가 가능한가요? 네. 아니요, 점수, 확인은 안 되는데. 네, 점수 확인해 볼게요. 예. 스피드 진실욱은 거짓. 오, 40대 40. 40으로 동점으로. 이야. 네, 스피드 진실욱은 거짓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역공격 퀴즈로 문제 넘어가 볼게요. 은찬파파님부터 역공격 퀴즈 문제를 주실 텐데요. 오늘 준비하신 문제는 상, 중, 하 중에서 어디에 속할까요? 중 정도요. 중 정도요. 지난 회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준비하셨다고. 그러니까 지난해 일단은 이제 어쩌면 제 위주로 했는데 어차피 이것도 시청자도 같이 즐기는 퀴즈잖아요. 네. 그래서 시청자도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면 좀 음. 흥미를 잃을 것 같아서 서로 즐기자 그런 음. 측면에서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올 만한 어. 교과서를 공부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좀 옛 생각을 하면서도 아 네. 이거 알지 그런 거 할 만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1회 우승을 하시더니 마음이 굉장히 너그러워지셨어요. 우장군님은 오늘 문제 뭐 어렵게 출제하셨나요? 예, 저는 좀 저번에를 보니까 두 분 다 못 맞히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네. 이 그 문제는 문제를 제가 봤지롱. 이번 문제는 못 맞히게 하는 거라는 생각을 들고 좀 어렵게 출제한 것 자,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자님들을 배려한 문제 은찬파파님이 먼저 오장군님께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를 준비해 주시고요. 역공격 퀴즈 문제 은찬파파님께서 준비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 주시죠. 2차 대전 말기 1944년 11월 연합국즉 루즈벨트, 처칠, 장제스가 이곳에서 2차 대전 후 일본 영토 기본 방침을 처음으로 공식 성명한 곳. 처음으로 한국의 독립이 국제적으로 보장을 받음. 이후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을 거쳐 한국의 독립 보장이 확인됨. 이곳은 뭐 어디 있나 아니면 뭐 이건 무슨 회담일까요? 예, 아까 OX 문제에서도 좀 나왔던 문제 오, 같은데. 네. 정확히 기억하십니다. 네, 오장군님 정답은요? 카이로 회담입니다. 네, 정답 회담, 맞나요? 정답 맞습니다. 네, 아까 제가 카이로 3번 회담. 스피드 퀴즈 설명을 못 드린 이유를 아시겠죠? 이게 예. 생방의 묘미예요. 당일날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 팀에서 준비한 문제랑 지금 겹쳐버린 거죠. 포츠담 야. 회담을 준비할 걸 그랬어요. 그래서 한반도를 처음으로 독립시키겠다는 걸 국제사회에서 약속했던 인두코프라는 표현을 썼죠. 적절한 시기에. 그 카이로 회담의 실천이 나중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미영소 외무부 장관들이 모여서 남북한의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라는 그런 실천까지 되었고요. 예, 정확히 오장군님께서 맞히셨습니다. 네, 자. 30점의 점수를 가져가셨네요. 예. 그럼 오장군님은 어떤 문제를 준비하셨을지 예, 은찬파파님께서 점수를 좀 가져가실 수 미안해지시죠? 있을지. 아, 그 정도예요. 제가 문제를 봤다니까요. 우장군님 역공격 문제 주시죠. 네. 무장항일 전쟁 중 1920년 청산리 대첩에서 참모장으로 총사령관 김좌진과 함께 대승을 거두는 데 크게 기여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좀 어렵나요? 그렇죠. 청산리 대첩도 아니고 김자진 장군도 홍범도 아니고. 장군이요? 아, 네, 정답은요? 틀릴 것 같은데. 예, 나중소. 아, 이건요. 예. 네. 제 재량으로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원래 아, 청산리 맞아요? 대첩에서 김자진 장군의 부장이 나중소 장군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김자진 장군의 북농 군정서 군의 일원으로라는 표현이 들어갔으면 지금 출제자께서 해주신 문제가 맞는데 네. 실은 이제 홍범도 장군은 봉오동 전투의 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홍범도 장군을 잡기 위해서 두 개 사단 일본 병력이 쳐들어왔던 거고 홍범도가 백두산 오른쪽으로 도망치면서 김자진의 북농 군정서군과 같이 도망쳐서 어찌 보면 청산리에서 함께 승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황쌤은, 은찬파파의 정답도 맞는 맞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황쌤의 재량으로 예. 정답을 맞히신 걸로 또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다고 정답은 하네요. 나중서로 출제하셨는데 네. 홍범도 장군도 정확히 맞는 정답입니다. 박수를 치세요. 좀 덜 미안해지셨나요? 네,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이랬군요. 네. 자, 중간 점수 확인해 볼까요?
네. 70대 뭐. 70. 네, 오늘 막상막한 것 막합니다. 같아요. 이렇게 해서 1라운드에서는요, 두 분 동점으로 계속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라운드 본격 퀴즈로 넘어가 볼까요? 네, 2라운드 본격 퀴즈입니다. 본격 퀴즈에서는요, 정답을 아시는 경우에 본인의 이름, 닉네임을 외치시면서 닉네임이 적힌 판넬을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찬스를 마련을 했거든요. 찬스는 이 라운드에서 한 번만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찬스는 상대방이 선택을 해주신다는 거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본격 퀴즈 문제가 4문제로 늘어났거든요. 마지막 문제는 서술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알 역사 퀴즈 찬스의 재밌는 늘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상대방이 찬스를 선택한다는 거 네,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첫 번째 문제 주시죠.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아침 독립을 맞아 조선 총독부 정무총감의 관저에서 교섭을 벌여 치안권과 행정권을 이양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은찬. 자, 네, 은찬 은찬 파파님. 파파님 몽양 여운영 선생. 정답 맞나요? 정답입니다. 정답 여운형. 맞습니다. 네. 그 여운영 선생님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바가 있으시면? 여운영 선생은 많이 알지 못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매일중앙일보 사장님을 오, 했었던 예. 걸 알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좌파적인 이제 예. 사회주의 계열이신데, 그러니까 건조니를 그렇죠, 했는데 그렇죠. 인정을 못 받았죠. 그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좌우합작을 그러니까 준비를 이제 많이 하셨는데 네. 결국은 이제 우파의 한 한직은? 사람 예. 한테 총탄에 그래서 예. 그래서 석을 하신. 와,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네. 이게 지금 생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운영 선생님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네. 어디서 꺼내야 될지 모르겠어서 당시 해방 직후에 이승만, 김구, 여훈영, 박헌영, 김규식 이렇게 여러 지도자급 인물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민주시대에 가지고 우리가 투표권을 가지고 선거를 했더라면 아마 몽양 여운영 선생님이 대통령이 되지 않으셨을까. 47년 한지근에게 총을 맞고 돌아가시는데 이 여운영 선생님이 돌아가시면서 어찌 보면 남북한의 분단이 가속화되게 됐고 그 좀 어차피 시간이 없으니까 좀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하자면 이 여운영 선생님을 한지근이 죽였다고 하는데 이 한지근이 백이사 단원이라고 해요. 훗날 장군의 아들 김두한이 내가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너무 존경한 우리 여운영 선생님을 어찌 보면 제가 또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삼둥이의 중주 할아버지가 이렇게 생방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비하인드 예. 스토리가 있었군요. 자,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문화와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노력한 학자로 평가되는 이 사람은 일제강점기 등지사를 결성해 독립운동에도 참여를 했는데요. 잘 알려진 3.1절 노래, 광복절 노래 가사를 썼으며 1948년 대한민국 수립 후에는 초대 감찰위원장을 맡기도 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본격 퀴즈 두 번째 문제였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민족주의 역사학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네, 은찬. 은찬 파파님. 신채호. 정답. 신채호 선생님이 가장 유명한 민족주의 역사학자인 건 맞죠. 예. 근데 이제 정답은 신채호 선생님이 아닙니다. 아, 네, 이렇게 하면 기회는 오장구님에게 예. 넘어가는데요. 찬스를 쓰셔도 괜찮고요. 예, 찬스 쓰겠습니다. 네, 예. 찬스 쓰겠습니다. 자, 자, 찬스는 인찬파파님께서 번호를 하나 불러주시면 1번이요. 네, 1번 가겠습니다. 1번 찬스 어떤 게 나올까요? 짜라란. 더블 점수 찬스가 자. 나왔네요. 어떻게 보면 좀 아쉬워요. 특별한- 지금 정답을 모르는 상태인데. 어쨌든 여기로 안타까워지시는 것 같아서. 어떡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는 아쉽게도 정답을 맞추신 분이 없네요. 황쌤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정인보입니다.
좀 어렵죠. 조선학개론을 쓰시기도 하셨고 그 보통 우리가 민족주의 사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인물이 신채호와 박은식이죠. 근데 이제 박은식 선생님처럼 양명학자였던 정인보 그리고 신채호의 사관을 또 계승한 정인보 선생님인데 그 뭐 예를 들어서 수험한국사에서는 어디까지 공부를 하냐면 정인보 선생님이 광개토대학 능비를 조사하셨고 실학에 관심이 많으셨고 그다음 박은식 선생님은 당시 빼앗긴 나라 조선을 형체라고 봤던 거죠. 그러니까 형체는 사라질 수 있지만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에 사라질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역사를 국혼이라고 하셨던 분이 박은식 선생님인데 정인보는 5000년간 조선의 어를 강조하셔서 굉장히 시험에는 많이 출제되는 그 정인보 선생님인데 좀 어렵지 않았을까. 나중에 조선학 운동을 전개해서 그 정약용 선생님 관련 책들을 문집을 엮어내는 여유당전서를 만들기도 하셨던 분이 바로 정인보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대단한 분이시네요. 예. 자, 세 번째 문제는 누가 정답을 맞힐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세 번째 문제. 자, 세 번째 주시죠. 문제 드리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겪고 있던 1945년 2월 미국, 영국, 소련의 대표가 모인 이 회담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신탁 통치가 제안되었는데요. 네, 오장구님 정답은요? 얄타회담. 얄타회담 정답입니다. 네, 뭐 너무 쉽게 맞추셨네요. 아까 얄타 이야기가 나왔어요. 또 엄청 간단하게 네. 하셨어요. 예. 네, 이렇게 해서 오장구님께서 세 번째 문제를 맞히셨네요. 얄타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얄타회담에서는 이제 얄타회담에서는 저희를 이제 그 통치를 한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회담이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단어가 지금 생각 안 나는데. 네. 그러니까 예, 제가 그렇죠. 머리에서 아는 거를 이 밖으로 내뱉는다는 게 그렇죠. 굉장히 설명 좀 힘들어요. 해주십시오. 카이로 얄타 포츠담이 좀 헷갈리죠. 네. 카이로는 이제 미, 영, 중 정상들이 모여서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독립을 처음 언급했다라면 이제 45년 2월에 독일이 패망 직전인데 이제 독일과 싸우는 과정에서 실은 우리가 뭐 영화로는요 미국에서 만든 2차 세계대전 영화를 많이 봅니다만 독일은 실은 동부전선 소련을 쳐들어갔다가 작살났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소련의 역할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독일은 곧 항복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너무나 강력하게 미국에게 개기고 있잖아요. 뭐 가미가지 특공대 뭐 아시다시피. 그래서 일본의 빠른 항복을 정용하기 위해 미국이 독일이 항복하고 난 다음에 소련 너희들이 일본에도 선전포고를 해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어찌 보면 소련의 대일전 참여가 약속된 회담인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얄궂은 회담인 게 독일 패망 100일 안에 소련의 대일전 참여가 약속된 회담인데 정확히 100일째 된 날 소련이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만주 쪽으로 들어왔고 한반도 북쪽으로 들어오면서 우리 38도선이 나눠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 학계에서는 이때 루즈벨트와 스탈린이 처음 만나가지고 미리 38도선을 나누자라는 게 계획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픈 회담입니다. 얄타 회담. 얄타 회담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 퀴즈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본격 퀴즈는 공무원 기출 문제로 주관식입니다. 아래에 스케치북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스케치북과 펜을 준비를 해주세요.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사건 4개를 불러드릴 텐데 그 4개 사건 주요 사건들을 막 써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사건들의 선후관계입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순서를 맞추는 게 제일 어려워. 그렇죠. 근데 이제 좋은 선생님께 공부를 하면 이런 문제가 가장 쉬워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좀 이랬으면 황쌤한테 좀 수업을 받고 오셨어야 하는 건데. 그쵸? 마지막 본격 퀴즈 문제 드릴게요. 지금부터 4가지의 보기를 들려드립니다. 이 보기를 시대 순으로 적어주세요. 1. 일본군이 간도 참변을 일으켜 우리 동포를 학살하였다. 2. 한일 학생 간의 충돌 사건을 계기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났다. 3.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내외의 독립운동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상하이에서 국민대표회의를 열었다. 4. 일제와 만주 군벌 사이에 독립군의 탄압, 체포, 구속, 인도에 관한 이른바 미스야 협정이 맺어짐으로써 독립군의 활동은 큰 위협을 받게 되었다. 자, 간도 참변, 광주 학생운동, 국민대표회의, 미스야 협정, 선후관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걸 번호로 쓰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어려워요. 예.
하나라도 틀리면 틀리는 거니까요. 네. 처음으로 이렇게 순서 나오는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제가 네. 봤을 때 이거 거의 레알 퀴즈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수험 한국사를 공부한 친구들은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예. 그렇군요. 자, 네. 두 분 다 두 분 다 답을 적으셨나 봐요. 쓰셨습니다. 네, 정답을 들어주세요. 높이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더 높이 아니구나. 네, 왜 그러세요? 자, 확인을 자. 해볼게요. 은천파파님께서는 3142로 가셨고요. 오장군님은 142. 아니 이게 맞죠? 이제 전 이게 강도참변이 1번, 아. 2번, 3번, 4번이라고. 3번이 네, 제가 상해 잘못 이해했네. 그 다음에 4번이 뭐죠? 상하이 국회대로 네. 어차피 틀리셨습니다. 두 분 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 다 예, 틀리신 좋습니다. 건가요? 가장 결정적인 문제를 틀리셔서 안타깝고요. 네, 그럼 답은 뭐예요, 황쌤? 일단 지금 간도 참변이 1920년 11월부터 1921년까지니까 간도 참변이 가장 빠르고요. 그다음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1929년이죠. 예, 그건 알고 계셨고, 그다음 국민대표회의가 아마 두 분이 학창 시절에는 국민대표회의를 공부를 안 시키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서를 감춰야 했던 방공국사 교과서로 공부하셨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단어를 몰라서 예. 19년으로 알고 있었죠. 아 그러셨어요. 그 이승만이 이제 국제연맹이 대신 우리를 통치해주면 안 되겠냐고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이야기했을 때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쳐 먹더니 너는 없는 나라까지 팔아쳐 먹냐? 임시정부에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모색하자는 게 바로 국민대표의 1923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스야 협정은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인데요. 우리 독립군이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고 만주로 다시 내려와요. 자유시 참변이라는 걸 당하고 내려와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3부가 만들어지는데 당시 일본의 총감이었던 친구가 미스야예요. 그 미스야가 만주 군벌이라고 하면 우리 문벌기조 갈 때 들어보셨던 것처럼 할아버지도 군인, 아들도 군인이 아니라 할아버지도 군대가 있고 자식도 군대가 있는 어마어마한 친구들이죠. 이 군벌 때문에 중국이 망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만주 군벌과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조선의 독립군을 토벌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제가 사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사냥을 하듯이 하죠. 왜냐하면 우리 독립군이 만주에서 독립운동할 때 일본군의 트럭 소리보다 더 무서운 건 만주 군벌의 말발굽 소리였다라고 하죠. 우리는 말도 없고 무기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수백 명의 만주 군벌이 와버리면 독립군은 도망치기 바쁘고 만주 군벌은 밧줄을 걸어가지고 우리 독립군에게 던집니다. 그래서 사로잡은 채로 말 타고 달려버리죠. 그래서 일본에 넘길 때 산채로 넘기면 두당 얼마, 죽은 채로 넘기면 또 두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탄압받았던 게 바로 미스야 협정입니다. 1925년입니다. 굉장히 잔인하네요. 그렇죠. 요거 맞는 거 아닌가요? 맞았습니까?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국민대표의 맞았습니다. 네. 네, 맞았습니다. 오장군이 네, 감사합니다. 맞추셨어요. 오장군이 맞추셨습니다. 와, 생방의 묘미인 거죠. 네, 이거 발로제기를 다시 안 돌아갈 하셨으면은 뭐 오장군이 예, 괜히 예, 점수 획득 오장군님. 못하실 뻔했어요. 정말 죄송하고요. 네, 아닙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적어가지고 예. 이거를 일해서 번호로 적었어야 되는데 예. 잘못 네, 적었어요. 근데 왜 이 문제를 풀고 나니까 황쌤이랑 오장군님이 얼굴이 빨개진 거죠?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으셔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말씀 안 네, 해주셨으면 나중에 어쩔 뻔했어요. 네, 얼굴 예. 빨가셔도 할 말은 네. 다 하고 계세요. 자, 점수 확인해 볼게요. 어떤 점수를 가져가셨을까요? 점수요? 네, 은찬파파님이 120점, 오장구님이 170점. 170점. 와, 역시 뭐 숨은 고수셨어요. 네, 그래도 마지막 라운드 배점이 100점이니까요.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는 잠시 후에 레알 퀴즈에서 만날게요. 네, 마지막 레알 퀴즈입니다. 이번 문제의 배점은요 100점이에요. 이 문제로 은찬파파님이 2연승을 하실지 아니면 오장구님께서 새로운 우승자가 되실지 결정이 되겠습니다. 황쌤 레알 퀴즈 주시죠.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1940년 임시정부의 한국 광복군이 조직되었습니다. 자, 뭐 중국 선서성과 막 이런 선서성에서 미국과 비밀 공작 작전을 준비했는데요. 이 준비된 작전은 미국의 정보기관 OSS에서 1급 기밀로 보관해오다 30년이 지난 뒤에야 공개되었습니다. 이 작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지금 두 분 다 알고 계실 만한 내용이
미국 OSS와 한국 광복군이 손을 잡고 국내 진공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 국내 진공 계획의 작전명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작전명을 써주는 것이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너무나 어려운가 봐요. 어렵죠. 저는 레알 퀴즈가 계속 서술형이었잖아요. 예. 그러다가 오늘 단답형이 나와서 맞추지 않을까. 100점 문제인데 100점짜리 문제를 쉽게 드릴 수는 없었고요. 그렇군요. 네, 작전명입니다. 작전명. 조금 힌트를 드리고 싶어요. 힌트 드려버릴까요? 제가 드려도 될까요? 예. 새 이름이에요. 아이고 저도 그거 드리려고 했어요. 그랬어요. 새 이름이에요. 뭐 아무거나 찍어보시죠. 자, 이번 문제로 은찬판파님이 2연승을 하실지 아니면 오장구님께서 새로운 우승자가 되실지 결정이 됩니다. 조금 더 시간을 드릴게요. 네. 참 이번 문제가 어려웠나 봐요. 지금 오장구님께서는 쓰고 계세요. 은찬파파님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찍었습니다, 저는. 네. 두 분 다 찍고 계세요. 네. 자, 정답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자, 두견새와 올빼미 나왔습니다. 네, 막 새가 막 나왔어요. 아니, 근데 두견새는 왜 두견새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갑자기 그냥 떠올랐어요. 두견새라는 새를 아셨어요? 그쵸? 두견새. 두견새 작전. 오장구님은 올빼미 적어주셨어요. 정답은 독수리 작전입니다. 네, 독수리 작전. 대표적인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국내 진공 계획이 실천에 옮겨지지 못했죠. 일본의 갑작스러운 항복 때문에. 그래서 두 분 다 그 아시나요? 김구 선생님이 막상 그렇게 기다리던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한 날 너무 슬프게 우셨다는. 그래서 내가 원했던 독립은 이런 독립이 아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가 나치 치하에 있다가 망명 프랑스를 이끌던 두골이 노르망디 방지 작전을 하고 파리를 함께 탈환하면서 미군과 승전국의 입장에서 독일 단죄했잖아요. 김구 선생님 그거 하고 싶으셨던 거죠. 근데 그걸 하지 못하고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미국과 소련에 패망하면서 우리가 독립을 맞이하게 되니 우리 민족의 운명이 강대국에 의해서 휘둘릴 것이다. 정말 김구 선생님이 해안이 있으셨던 거죠. 이 작전을 실천에 옮기지 못한 게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이때 혹시 부대 이름 기억나십니까? 국내 진공계획? 잘 모르겠어요. 정진군이라는 부대를 만들고 국내 진공계획을 준비했죠. 독수리 작전이었습니다. 독수리 작전. 이렇게 해서 레알 퀴즈에서는 아무도 점수를 가져가지 못하셨네요. 자, 마지막 점수 공개해 주시죠. 네, 이렇게 해서 은찬파파님 120점, 오장구님 170점으로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조선어랑의 인기 나긴 세월 속에 태어난 알라딘 보다 강한 의제신 고구려인 한조월판을 날리는 광개토 그의 사고 그 안에서 뜻을 펼쳐 만든 한반도 절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여기가 내가 말할 이곳은 주도 한국이다 끝없는 동양의 난세 그 속에 거세게 몰아치는 태풍을 만난 한국이라는 옷담배 노를 못 젖지 못하는 나약함이란 없다 절대 평균새 마냥 이제 웅크리지 않는 시대 동쪽에 뜨는 애는 네가 아닌 나다 와, 레알 역사 퀴즈 오장구님께서 6회 우승자가 되셨습니다.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우승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예, 이번 퀴즈를 통해서 좀 역사를 좀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많이를 못했는데 이렇게 저희 광복 8.15 광복에 대해서 진짜 저희가 배워야 될 게 더 많고 좀
좀 더 잘 알아야지 나중에라도 저희가 좀 후손들한테 좀 더 많은 거를 전달해주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진지해지셨어요. 네, 이렇게 해서 오장군님은 오늘 17만 원의 상금과 또 바이오 NU에서 드리는 5만 원권의 상품권을 가져가셨고요. 또 은찬파파님께서는 12만 원을 가져가셨습니다. 우리 은찬이 어떻게 하죠? 12만 원으로 장난감 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은찬아 장난감 사줄게. 은찬 파파님 굉장히 아쉽게도 2연승을 하지 못하셨어요. 그래도 든든한 응원군인 우리 딸에게 다시 한번 사랑한다는 메시지 해주시죠. 은찬아 사랑한다. 이번 주말에 마음껏 놀자. 네, 오늘 활약해주신 도전자 두 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을 위한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알 역사 퀴즈 4회 임진 외란편 누구나 도전하는 퀴즈. 바로 임진년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서 시작된 전쟁의 정답은 뭘까요? 였는데요. 뭐였죠? 정답은 임진왜란이었습니다. 네, 페이스북에서 댓글 정답을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쌤 제가 뽑아주세요. 예, 눈을 감겠습니다. 네. 자. 네. 4번입니다. 네. 네 번째로 댓글을 달아주신 분 네. 당첨되셨습니다. 네,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네 번째 정답자 분께서 상품을 가져가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5회 선조 광해편 누구나 도전하는 퀴즈 선조의 아들로 안타깝게 폐위된 왕의 이름은 이었는데요. 영화로도 굉장히 흥행을 많이 했었죠. 정답은 뭐죠? 정답은 잠시만요. 다른 생각을 패배 하셨어요. 충격. 예, 네. 정답은 광해였습니다. 네, 예.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정답자를 뽑아볼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6번째로 정답을 적어주신 분께 오늘 상품권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라이브로 진행한 레알 역사 퀴즈 6회 파기로 광복편의 오늘 정답 댓글자는요. 다음 회에 공개를 해드릴게요. 네. 대한민국 침략의 원흉이자 동양평화의 파괴자인 이토 히로부미를 단죄한 민족 독립투사는 누구일까요가 바로 오늘의 퀴즈였습니다. 많이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레알 역사 퀴즈를 검색하면 저희를 항상 만나실 수가 있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희 레알팀에게 정말 많은 힘이 된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역사를 사랑하는 5천만 동포에게 고합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역사가 여러분을 기억할 겁니다. 네. 숨은 역사 고수를 찾는 레알 역사 지식 퀴즈쇼. 레알 역사 퀴즈. 네. 이렇게 끝나신 거예요? 저희 인사하고 모두 마칠까봐요. 예, 그러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레알! 레알.